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평검사 2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서 감찰 조사를 하려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윤 총장 감찰을 놓고 정면 충돌한 윤추 갈등,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한 검사겠죠? 네네. 그 2명 평검사를 그렇죠. 평검사. 윤석열 총장한테 보내서 감찰을 하고 오라. 네. 그랬는데 대검에서 퇴짜를 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겁니다. 일병 있죠, 일병. 네.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 2명을 육군 참모총장 별내탄 때 보내서 뭐 잘못한 거를 따져봐라. 이거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이 일이죠.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예를 들자면 영화도 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 성을 하나 이렇게 그 함락을 하면 요새를 함락을 하면 딱 그 장군 저쪽 장군에게 퇴로를 딱 열어주면서 아주 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명예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군만 그렇지 않고 검사도요. 사실 명예 갖고 하는 명예로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추미애 어떤 이런 1년 동안에 기괴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평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쪽팔려서 검사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명예에 대한 문제인데 아니 평검사들을 그것도 사실 원래는 감찰을 하는데 과정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간다라고 미리 연락도 해야 되고 또 뭐 무슨 어떤 그 질문의 어떤 요지 이런 것도 미리 밝히고 또 어떤 사건이다. 어떤 사건인지 딱 이 범위가 특정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불시에 딱 해서 내가 감찰 때문에 만나러 왔다. 그 말을 하는 평검사들 마음도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건데 오죽 정말 힘들었겠습니까만은 당연히 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대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범죄자 얘기를 듣고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직무정지 시켜버리고 또 검사들 감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자존심이랄까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검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장검사들까지도 추미애한테 아주 대놓고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정부 고위공직자도 조사할 때는 사전에 일정도 조율을 하고 늘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조율 중이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뭘 조사하겠다든지 또 필요한 이러이러한 건 조사할 테니까 자료를 내놓으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급에 맞게 예를 들면 뭐 장관급이면 부부장 검사가 한다든지 뭐 그런 애호가 있는 거지. 검찰총장을 자기의 최총수를 감찰하러 왔다는 사람이 평검사, 이제 풋내기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망신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거의 이지메 같아요. 왜 그 일본에서 왕따 하는 걸 이지메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갑질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욕은 한 1년 내내 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박과 모욕과 망신을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아직도 자리 지킬래? 쪽팔리면 빨리 그냥 사퇴하고 나가. 그런 압력을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악에 바친 사람? 그런 행동 같은 느낌을 오죽했으면 광인 전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관한테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이거 조사하겠다고 평검사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난리가 나죠. 법무장관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장관이 거죠.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거 똑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추미애가 뭐 감찰을 여러 군데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고검, 뭐 윤 총장, 평검사 뭐 마구 시키고 있으니까 전방위로 감찰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아마 검사들을 차출해 갖고 파견을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해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을 파견받아 왔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 버렸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원위치 뭐 문제가 크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장검사입니다. 예. 부장검사를 이렇게 파견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부장검사니까 사건이 많이 배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청에서 인천지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천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파견 받는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감찰을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시일 동안 이렇게 정해진 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 감찰을 해야 되니까 파견을 해달라 해갖고 이 조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돼 있을 텐데 13일 날 파견을 해서 14일 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지검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 부장 검사만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전부 다 재배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은 검사들한테 이 사건 마저 하고 이 사건 마저 하고 다 배당 끝내고 온 거잖아요. 자리를 뺀 거죠. 그렇죠. 뺐죠. 파견 갔으니까 자리 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파견이라는 건 어쨌든 경력이 남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안에서 이런 저기를 했다, 사안을 감찰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충분한 어떤 시일을 다 조정하고 파견을 했는데 다음날 그만뒀다. 이건 내부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 부장검사에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이 다 부장검사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하루 만에 복귀했으니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우고 그만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니 당연히 이게 감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 이런 명령, 이런 그 지시를 받고 그것을 말도 안 된다라고 항명을 하면서 그 추미애 장관이 그럼 돌려보내 해갖고 돌려보낸 게 아니냐라고 지금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규 형사 1부장은 경희대 출신이고 또 호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추리고 믿을 만한 사람, 내 사람이다. 우리 쪽 사람이다. 이런 사람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법무부의 수뇌부들은 전부 다 특정 지역이 많이 지금 또 몰려 있잖아요. 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 호남 사람들, 네, 호남. 검찰들 불러다 망나니 칼춤 추라고 지금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호남 분들이 좀 많죠. 또 S고 순천고도 그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김 부장검사의 이력을 봤더니 광주 서석고 출신에다가 경희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지금 좀 이렇게 편중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 속에서도 경희대를 선택했다.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좀 떠오르면서 경희대 라인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엄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항명을 한 걸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을 시켰길래. 부장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 사리를 알만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고 네. 지금 검찰 신지로로 보면은 이 사람은 진골 아닙니까? 진골이죠. 그런 사람이 반대를 하고 거기서 싸울 정도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시켰을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라든지 혹은 또 윤대진 그 옛날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그 세무서장과 관련된 감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우도 네. 중요한 네. 거고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가서 면박 주고 와 이렇게 지금 시킨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사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만나서 지금 감찰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끝까지 하나의 어떤 그 모욕적인 그 딱지로 남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검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오후에 평검사 둘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와서 총장하고 면담 감찰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밀봉된 봉투도 이 대검 감찰관실로 보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대검 측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욕 법무부 대검이 이제 감찰관. 법무부 감찰. 예. 대검에서 이제 예. 법무부한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예. 당연히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도 A라는 게 있지 않느냐. 예. 근데 뉴욕 감찰관이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 모르는 일인데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시초문. 금시초문이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거? 누가 보낸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추미애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제 라인이 빠져있다. 뭐,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모르게 결제 라인에서 빼고 감찰을 시켰다는 등 이런 결제를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한동수 감찰부장 뺐다 이거서 서울고검 기소 그거 감찰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도대체 법무부 감찰관인 유혁 감찰관이 전화를 받고 대검에 항의 전화를 받고 전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거 감찰관을 패싱한 거예요. 오리발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뭐 장난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금시초문이라고 만약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유혁 감찰관도 배제를 하고. 그러면 누구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게 뻔한 게 박은정 담당관, 지금 법무부 담당관인데 예. 이종구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같은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과 형사부장 부부잖아요. 추미애 라인 아닙니까? 예. 예안변 라인이 이미 대전지검에서 한번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있는데 감찰 파견을 지검에 알리지도 않고 이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 걸어갖고 너 감찰 올래 안 올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지검에서 대검 인사과장한테 아니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전 모르는데요. 이종근 형사부장이 직접 그러니까 패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법무부야말로 사실은 체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야말로 감찰을 해야겠네. 그렇죠.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솔직히 검찰총장이 다 기소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모들한테 무슨 의견을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결재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의견은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야말로 어떻게 감찰관이 모르는 그런 감찰을 만약 했다고 한다면 담당관 선에서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을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마카파식 행동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완전히 부글부글하면서 검심이 한 1%나 추미애 라인 빼고는 다 윤석열 총장한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좀 기가 막히기는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어제 그 부장검사 3명, 또 평검사 3명 이렇게 오찬을 했대요. 그동안은 이제 지방 순회를 했는데 직접 대검으로 불러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어제 부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갑질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 막 괴롭히고 뭐 뜯어먹고 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형사부장들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뭐 어떤 뜻이 좀 숨겨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윤석열 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처음 하는 행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몇 차례 더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검찰총장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행사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격려해 준 게 얼마 줬어. 그럼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사실 지역 순회도 그래요. 보면은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랬고 또 김주규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랬고 보면은 지역 순시하고 딱 지검에 가서 어깨 한번 툭툭 두들겨 주고 하는 건 검찰총장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에 지금 고립작전, 그러니까 이 추미애 광란의 정말 그런 전략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고립이 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가지니까 도리어 더 이제 행사에 어떤 그런 그 시선이 몰리는 건데요. 그래도 어떤 워딩이 있으면 그 워딩의 숨은 의미가 또 뭘까? 이렇게 또 지켜보기,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당연하죠. 인지상정이죠. 어저께 그 행사에서 나온 말은 즉 그런 갑질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죄상에 대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의미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사실 다들 그렇게 읽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도 물론 큰 것 같고, 일차적으로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네. 아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놓고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총장으로서 내 일을 계속 하겠다. 이것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럼요. 예. 검사들에게 이것도, 대한 메시지.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식구끼리 이런 때 내부 단결해야 한다. 내부 다지기.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도 봐야겠죠. 아, 그럼요. 국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라기보단 진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사들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또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검사들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검사들의 신뢰,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돼서 권위와 권력이 세워지는 것인데 아무리 그런 압박이 들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검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이 뭐 대권의 디귿자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계속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어제는 양강 대결, 양자 대결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네네. 거기 보면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고 붙을 경우 만약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갔을 경우 근소한 차로 이긴 걸로 나와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붙으면 한 0.6% 차 정도로 지는 걸로. 그런데 어쨌든 그건 다 오차 범위내 뭐 그렇죠.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접전 양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윤 총장으로서는 뭐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정철이가 움직이면서 대안까지 찾고 있다는데 관훈클럽에 어제 토론에 나갔더라고. 썩 윤 총장을 일종의 씹는 얘기랄까? 거치 문제를 참 언급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저는 상당히 미숙하구나 아직 이런 생각을 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계속 흔들리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고 사실상 지금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추세선으로 봐야죠. 40% 이상의 독주를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이 여론조사에 오르내리고 있고 상당히 비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딱 윤 총장더러 그만두라라고 언급을 하면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관계가 처럼 비춰지거든요. 자신이 언급을 할수록 그 상대방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프레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 그 사람은 우리 당 검찰총장 우리 대통령님만 검찰총장 아니냐. 그 정치적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뒀어야 됐는데 거기에 그만두라라는 언급을 추미애 장관과 비슷한 톤으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했다. 이건 사실상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초조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같은 결이죠. 같은 결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사실 여기에 뛰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견제 카드를 던진다고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예 도움 안 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하다 참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아무리 감정 싸움을 하고 무슨 정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애인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